출사표, 출사표 소문. 출사표는 원래 신하가 적을 정벌하러 떠나기 전에 황제나 왕에게 올리던 표문이다. 그러나 이 중에서도 중국 삼국시대의 촉한승상 제갈량의 것이 가장 유명하다. 제갈량의 출사표로는 전 출사표와 후 출사표 이 두 가지로 나뉘어 있는데, 이 글을 읽고 옳지 않았다는 이가 없다 할 정도로 빼어난 문장과 나라에 대한 애국심, 그리고 유비에 대한 충성심이 담겨 있는 글로 오늘날까지 크게 칭송받고 있다. 우리가 역사 공부를 할 때 지도책을 펴놓고 그저 땅 따먹기 개념으로 역사 속의 전쟁을 이해하게 되면 그것은 정말 목적 없는 무의식의 무식한 행동이 되기도 합니다. 적벽대전의 무대 적벽에 왜 그렇게 많은 조조, 선권, 유비의 대군이 집결했을까요? 그 이유를 중국사 25사가 자기들의 역사라고 박박 우기는 현 차이나의 그 잘난 역사학자들이나 자기의 역사를 빼앗긴 줄도 모르는 한국의 그 잘난 역사학자들, 또는 우리의 역사를 조작한 니은들의 후손인 자편의 어리버리한 역사학자들 모두 그 이유를 밝힌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역사를 조작하고 자기의 것이라고 우길 줄만 알지 그 실체가 무엇이었는가를 본인들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 실체의 진실을 모두 밝혀줄 수 있는 보고가 바로 우리의 지리지, 역사 속 그 당시의 지리와 지명에 진실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신증동국여지스남에 그 답이 있습니다. 적벽대전의 무대 근처에 천하의 중앙조정인 비단금자의 금성과 제왕의 성인 관중의 한성 국내성이 있었습니다. 천하의 황제 자리를 놓고 세 영웅이 일전을 벌이는 것입니다. 삼국지, 우선 세 영웅 조조, 선권, 유비가 기반으로 했던 지역의 위치를 알아야 삼국지라는 전쟁이 어떠한 형태로 진행되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조조의 위나라. 조조의 위나라는 금강산 남부의 개성 평양과 고죽국인 풍패, 그리고 낙양과 관중의 한양장안을 기반으로 했던 세력이었습니다. 천조인 비단금자의 금성과 제왕의 성 국내성은 모두 위나라의 영역에 있었습니다. 선권의 오나라. 선권의 오나라는 금강산과 한라산, 지리산 북부를 기반으로 했던 대동정으로 낀 세력이었습니다. 오나라는 전형적으로 수군이 발달된 나라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유비의 성도. 유비의 나라는 촉나라가 아닙니다. 역사 조작으로 인하여 성도가 촉이 되었지만 역사 속 촉은 한양인 장안의 관중을 화양인 촉이라고 했습니다. 유비의 나라는 지리산과 사천을 기반으로 했던 나라입니다. 지도를 자세히 살펴보시면 천하의 중심 오로봉 지역으로 천지 사방의 모든 물류 및 인구의 이동이 있었을 것입니다. 출사표. 첫 번째 출사표. 출사표를 올린 제갈량은 주변의 만리를 뿌리치고 선제 유비의 유지를 받들어서 위나라 공격을 하기 위한 원정길에 오르게 된다. 촉군의 선봉은 오 장군의 마지막 존재인 조자룡이며 위군의 대도독은 하후연의 아들이며 조조의 사위였던 하움으로 한덕을 선봉에 세웠으나 조자룡의 칼에 네 아들이 모두 숨지는 비극이 벌어졌다. 결국 조자룡 등지 장포 관흥의 활약으로 위나라의 대도독 하우무는 사로잡히게 된다. 다음 행선지는 천수군으로 이곳에는 강유라는 지략가가 있어 조자룡은 강유의 함정에 빠져 후퇴하고 만다. 강유의 인물됨을 알아본 제갈량은 생포된 대도독 하우무를 풀어주는 과감한 도박으로 결국 강유를 자기 사람으로 만드는데 성공하게 된다. 강유가 없는 천수군은 무용지물로서 결국 촉군에 함락되었다. 강유가 있었던 천수군이란 천안에 있었던 물이 천수입니다. 충청도 천안의 군명을 영주, 영산, 환주라고 합니다. 평안도 안주의 군명을 밀성, 평원, 안북, 영주라고 합니다. 평안도 안주와 충청도 천안은 영주의 군명에 중복되는 동일한 지명으로 지리산 성도에 기반한 유비의 나라가 고죽국의 풍읍 안주를 가로질러 금강산의 천수 지역을 공격했던 것입니다. 조자룡의 승천과 후 출사표. 228년의 어느 날 천하에 대적할 자가 없었던 촉의 마지막 남은 오호 장군 조자룡이 숨을 거두었다. 상산의 조자룡으로 공손창과 유비를 모셨고 필마당기로 조조군을 해집고 유비의 아들 유선을 구출한 천하의 조자룡이
역사 속의 뒤안길로 사라졌던 것입니다. 조자룡의 장례를 치른 제갈량은 다시 촉한 황제 유선에게 출사표를 올렸으니 이것을 후출사표라고 한다. 2차의 북벌이 시작된 것이다. 같은 해 가을 제갈량은 진창으로 진격하였다. 진창은 조진의 부하 장수인 학수가 불과 1,000명의 병력으로 수비하고 있었는데 그는 20일에 걸친 촉군의 공격을 막아내는 저력을 보였다. 이후 조진이 낙양에서 구원군을 이끌고 출병하고 식량까지 떨어지자 제갈량은 촉으로 귀환하였다. 이때 복병전을 통해 조진군의 장수인 왕상의 추격군을 격파하였다. 촉군이 공격한 진창이란 제후국 진나라에 있었던 창고로 이곳이 정묘병자호란의 기반지역이었다고 했습니다. 지리산 자락의 유비군이 고죽국인 풍읍 안주를 가로질러 이번에는 관중의 내부인 한양장안을 공격했던 것입니다. 3차 북벌. 229년 동호의 송건도 마침내 황제의 제위에 오르니 천하 3분지계가 완성되었던 것이다. 황제에 오른 송건은 유선에게 서신을 보내 위나라의 중원 공격을 같이 실행하자고 요청했다. 229년 제갈량은 진식에게 무도와 은평을 기습하게 하였다. 무도와 은평은 옥량주와 촉을 직접 잇는 메인 루트로 이곳을 점령하면 익주의 방어가 용이해진다는 장점이 있었다. 위나라에서는 옥량주 도독 곽해가 진식의 촉군을 맞아 싸웠는데 제갈량의 본진이 건위로 진격하자 곽해는 무도와 은평을 포기하고 대각했다. 하지만 겨울이 오자 양측은 소강 상태에 진입하고 제갈량은 한중으로 교환하여 기회를 엿보게 된다. 무도와 은평을 점령한 공으로 제갈량은 승상직에 복직하였다. 이후 해가 바뀌어 230년이 되자 조진은 군세를 세 개로 나누어 반격을 시도하였다. 조진의 본진은 사곡에서 한중을 공격하고 사마의와 장압의 1호군은 각각 상용과 무도를 공격하였다. 이에 제갈량은 송구의 본진을 두고 방어하였다. 이후 계속된 여름 장마로 도로가 유실되고 보급이 어려워지자 위군은 대각하였다. 그해 가을 제갈량은 위원에게 강중으로 진출하게 하여 곽해의 위군을 상대하게 했다. 위군은 양기에서 곽해군을 대파하였다. 제갈량이 본진을 둔 송구는 형량과 함께 개봉이라고 했습니다. 개봉은 금강산의 천초인 비당금자의 금성의 좌측 제후국 송나라 자리에 있었습니다. 이곳이 송악이며 개성이었습니다. 그곳을 기반으로 관중인 한양의 내부 무도와 은평을 공격했던 것입니다. 이제 실제의 역사적인 지도를 배경으로 설명하니 이해하시기가 쉬울 것입니다. 이때 위나라의 도읍은 낙양이라고 했습니다. 4차 북벌. 231년 제갈량은 다시 기산으로 진격하였다. 이때 위나라는 조진이 병사하고 사마이가 대촉 전쟁을 주관하는 진서 대도독으로 기용된다. 4차 북벌부터 제갈량은 모구 유마를 사용하여 보급의 수송력을 높이고 둔전을 강화한다. 이는 매 북벌에서 문제가 된 군량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었다. 촉군은 상귀에서 가을보리를 수확하는 한편 비옥 곽해의 위군을 격파하였다. 이후 노송에서 촉군과 위군의 대규모 전투가 벌어지는데 사마의를 제갈량이 상대하고 장합을 왕평이 막았다. 이 전투는 촉군이 위군을 격파하여 촉군의 승리로 끝난 듯하다. 상기의 지명 중 대규모 전투가 벌어진 노성의 지명을 분석해 봅시다. 노성은 한대에 소금을 생산하는 염전이 있어 이를 관리하는 벼슬아치가 살았기 때문에 붙은 이름이다. 동안 말에 노성이란 명칭으로 고쳐졌다. 제갈량이 농상의 밀을 베어 군량에 충당한 곳도 이곳이다. 황해도 연안 도읍의 군명을 염주, 언주, 오원, 양원이라고 합니다. 황해도 연안의 군명 염주가 바로 염전이 있었던 곳으로 황해도 연안의 군명 언주는 사마의의 고향이며 군명 양원은 제갈량의 고향 양도와 동일한 지명으로 아하, 위나라의 책사 사마의와 제갈량이 같은 고향 출신이었습니다. 같은 고향 출신으로 같은 고향에서 일전을 벌였던 것입니다. 같은 고향이다 보니 천하의 제갈량의 병법도 사마의가 꿰뚫어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4차 북벌의 중심지가 바로 관중인 한양 장안이었습니다. 그러면 제갈량의 군대가 천물령을 넘어 관중 안으로 진입했던 것입니다. 5차 북벌, 오장원의 별 떨어지다. 234년 제갈량은 북벌을 재개하였다.
기존의 북벌이 7, 8만 명의 정도의 병력으로 이루어진 데 반해 5차 북벌은 10만 명의 병력이 투입된 최대 규모였다. 촉군은 오장원에 둔병하여 위군과 대치했는데 제갈량이 양염을 지켜 무공수를 건너자 사마위가 공격하였으나 제갈량이 무공수를 건너오자 대각한다. 이후 제갈량은 두 번의 기만 기동으로 위군의 허를 찌르나 곽해만이 이를 간파하여 위급한 상황에 이르지 않을 수 있었다. 그 사이 촉군은 위빈 일대 오장원 지역에서 식량을 비축하고 해당 지역 주민들과 친화력을 높여가면서 주변을 장악하였다. 이 와중에 위군의 총수인 사마위는 견벽 고수 전략을 고수하였으며 제갈량은 위군이 전투에 나서도록 하기 위해 도발했으나 사마위는 수비로만 일관하며 움직이지 않았다. 결국 4개월간의 대치 끝에 그의 8월 진중에서 병사하였다. 그의 나이 54세였다. 자, 이로써 촉을 넘어 파 지역을 향한 북벌이 막을 내렸습니다. 제갈량이 죽은 오장원의 지명을 분석해 봅시다. 오장원이란 대당서역기 오장나국으로 이곳을 대당서역기에서 찾아봅시다. 우디아나, 오장나. 우디아나는 스와트 코이스탄 지방으로 부르고 있다. 오장국은 간다라국에서 정북쪽으로 산로로 들어가면 우디아나국에 도착한다고 했다. 코이스탄이란 코탄 카땅으로 이곳이 바로 관중 안의 중심인 박토라고 했습니다. 제갈 공명이 제왕의 성 한성인 국내성 지역에서 최후를 맞이했던 것입니다.